항고소송에서 다시 자, 맨 위에 두 줄을 보니까 아까 한 얘기 그대로 써 있지? 행정소송법은 이제 항고소송 종류 세 가지 중에 취소소송 중심으로 법을 정해놨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류의 소송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도록 하면서 어떤 것만 적용이 안 된다고 써놨다. 그지? 그래서 취소소송 중심으로 규정, 응? 읽고 지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이 뭐냐? 학문적으로 항고소송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치 또는 불행사하는 조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은 뭐라고 정해놨다고? 항고소송이란 것? 그 밑줄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정의해놨어. 그치? 법이 정한 정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나? 항고소송은 개인의 이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니까 주관적 소송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행정기관이 법을 해석 집행한 조치에 대해서 이미 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법을 해석 집행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복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복심적 소송이다. 그렇고 항고소송 종류 다시 여기 봐. 행정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항고소송은 다시 3가지가 있다. 그래서 3가지 써놓은 거지.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의미 알아둔다. 취소소송은 어떤 소송? 1번 행정청이 행한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야. 행정심판하고 똑같아. 근데 야, 행정심판은 뭐도 있었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도 되잖아. 부당. 근데 행정소송은 부당한 거는 부당 여부는 법원은 판정 안 해. 그지? 위법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자, 이 1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보자. 사망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사망의 제목에 뭐라고 그랬지? 사망의 제목이 뭐야? 시작머리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 소송물. 그지? 소송물이라는 단어 밑줄 쳐주고 그 소송물의 의미에 써있지? 소송물. 자, 관련해서 이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러면 읽어보자. 소송물에 관해서는 처분의 어떤 행정처분에 있는 하나하나의 위법 사유 이거 판정해달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두 번째 견해 어떤 행정기관이 행한 어떤 처분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이게 판정 대상이 되는 소송물인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 그런데 다수결과 판례는 자 거기 밑줄 쳐주세요. 다수결과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란 즉 판정 대상이란 뭐로 보는 거야?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대. 다수결과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대. 아,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3번 길게 써놨는데, 자, 취소 소송에서 소송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법원이 판정 내릴 대상. 이거를 뭐로 본다고? 다수결과 판례는 뭐로 본다고? 처분의 위법성 일반. 그렇게만 밑줄 쳐.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띠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한테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시장이 거부 처분을 내렸어. 허가를 거부했어. 그치? 시장이. 그랬더니, 이 거부 처분에, 이거 우리 소송도 똑같아. 거부받은 A가 원고가 돼서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피고는 시장이야. 이렇게 해서 원고, 피고 둘이 싸워. 이제 재판하는 권한 가진 법원이 이제 판정을 하는데, 그런데 A가 뭐라고 소송을 냈냐면, 이 거부 처분이
그러니까 A는 자기는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는데, 응?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음에도 요건 구비 안 됐다고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응?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요건 구비가 다 됐는데도 거부한 건 위법. 이러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냈어, A는. 근데 법원의 판결은 시장이 판단한 거 맞다. 요건 구비가 안 된 거로 봐야 된다. 응? 요건 구비 안 됐기 때문에 거부한 건 위법이다. 그래서 안 들어주는 판결, 무슨 판결했을까? 이 소송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안 들어주는 거 기각이야. 응?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치자. 그러면 자, A 입장에서는 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 요건 구비가 됐는데도 안 됐다고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소송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허가 요건은 갖췄다. 그래서 졌단 말이야. 그러면 A가 거부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 또 위법이라고 주장한 소송 또 해볼까? 이번에는 뭘 주장할까? 거부하는데 절차를 안 지키고 거부했다. 이번엔 절차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또 이 똑같은 거부 처분에서 이번에 절차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 응? 절차 위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절차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판결은 지금 뭐 했어? A가 주장하는 요건 구비가 됐냐 안 됐냐 이거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거부한 건 위법 없다. 그리고 판결 나왔어. 그러면 이 재판은 A가 주장한 요건 구비가 됐냐 안 됐냐 이것만 판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위법 사유, 절차를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이다고 또 소송 제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째 문장에 첫째 줄에 어떤 견해 있어? 어떤 처분에 존재하는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해서 판정하는 게 이 소송물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재판은 소송은 요건 구비가 됐냐 안 됐냐 이것만 판정한 거다. 응? 그러면 절차 안 지켰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하면 이것도 소송 받아서 법원이 또 절차 지켰는지 아닌지 다시 판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다수설 판례에 하면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다수설 판례는 뭐야? 한 번 재판에서 이거 위법 없다 이러고 판정 나면 그 처분은 위법이 없는 거로 확정이 난 거로 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기각되고 나면 위법이 없다는 점이 그다음 다 확정 나버려서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또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 못하게 된다는 거야. 응? 이게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거야.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하는 말은 그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판결 내린 거 확정 지어놓은 거라고 해석하는 거야. 응? 여러분 그러면 잘 봐. 소송을 할 때 A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허가 요건 구비가 됐는데도 안 됐다고 한 거 이거 하나만 들 게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뭐까지 주장해야 돼? 필요가 있어.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함께 주장을 해서 함께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여기서는 요건 구비가 됐네 안 됐네 이거 하나만 주장해서 소송했다 지니까 이번에는 절차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또 소송하고 여기서 또 만약에 절차 위반한 거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를 또 대가지고 또 이거 똑같은 거부점에 또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응? 한 번의 소송 절차에서 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가 한 번에 다 확정 나는 거로 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소송 제기할 때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걸 다 모아서 청구를 해서 주장을 해야지. 응? 이 중요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이걸 이 소송에서 주장 안 했다면 그래서 이거는 요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면 이 처분이 이제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정이 난 거라서 다른 이유로 또 위법 주장하면 소송하는 걸 안 받아줘요. 응?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판결을 한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란 건 상대방이 어떻게 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야. 근데 위법이 여러 가지, 위법이 세 가지 점이 있으면 세 가지 모두를 주장해서 재판을 청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응? 그럼 다 세 가지 주장하는 거 다 검토해서 뭐 요 허가 요건에는 못 갖춘 건 맞지만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취소받을 수는 있는데 그냥 요건만 갖고 따졌다. 위법이 없다고 판결 나면 이제 거부처분 다시 소송 못 해. 응? 네, 그런 결과를 가져. 그래서 내가 끝에 놨지. 밑에 세 번째 줄에서 화살표 써놨잖아. 이 다수월 판례처럼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위법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기각됐어. 그러면 위법이 없다는 점이, 그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점은 확정이 난 거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같은 처분에서 또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야. 알았죠? 응? 자, 그래서 근데 이해는 그렇게 하고 시험은 단순하게 물어봐. 응? 취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응? 그거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응? 그 의미는 얼추 이해되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뭐야? 그냥 동그라미 1번만. 어떤 소송이야? 어떤 처분 등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말하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그죠? 또 어떤 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래. 응?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 속에 보면 세부적으로 따지면 네 가지 유형이 있지.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동그라미 1번에 하면 네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뭐로 나눌 수 있어? 처분이 유효하다고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그치? 처분 유효 확인 소송. 또 반대로 처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 응?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허가를 내준다는데 이익준 조치인데 이익준 조치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무효라고 한다. 아니다. 상대방 국민 측에서는 유효다. 이렇게 해서 유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이익한 처분 나온 거 이거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유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처분 존재하는지 확인해달라. 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들어있어. 그죠? 응? 그래서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그지? 1번만.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응? 행정청이 부작위한 거. 즉 신청받고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응? 네. 자, 그래서 의미만 여기서는 소송의 각각 종류의 의미 정도. 응? 취소송만 소송물 하나 더 하고 이렇게만 해.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예. 자, 세 번째 항목이 뭐가 있어요? 제기 요건, 소송 제기 요건이지. 우리가 행정심판을 대해서 요건을 갖춰서, 그러니까 소송을 행정심판을 뜨면 심판 청구를 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뭐부터 봐? 요건을 갖춰서 청구했나? 즉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했나? 청구 기간 제대로 지켜서 청구했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 청구했나? 그치? 이런 거 다 요건 따져보고 요건 못 갖추면 각하. 요건 갖췄으면 이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는 본안 심리를 해서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면 인용 판결, 안 맞으면 기각 판결, 기각 재결 이렇게 가지. 그치? 그런 것처럼 똑같아. 그래서 소송 제기 요건의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나. 그래서 자, 일단 국민은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가 뭐야? 제대로 상대방인 피고인 행정청을 제대로 지정을 해서 재판 권한이 있는 법원에다가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소장 작성해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뭐 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먼저 거치게 돼 있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고 제기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요건입니다. 그런데 자, 뭐 요거는 읽으면 되는 거야 그냥.
2번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첫째 줄이 아주 중요해요. 소송 요건을 충족했느냐 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이다.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소송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을 법원이 알아서 조사 판정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원고 측에서는 자기는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요건을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제기하는 원고인 국민 측하고 상대방인 피고인 시장 측이 서로 공방을 벌일 수도 있어요. 소송 요건을 시장 측에서는 A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송 제기하는 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얘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이 법원은 각하하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 시장 측에서는. 근데 주장이 있든 없든 법원이 알아서 요건 갖췄나 알아서 조사하고 판정하면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 그지?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그건 판결에 돼. 처분한 행정청이, 처분청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뭐야?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뭐에 갈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청이 처분한 거라면 처분은 위법입니다. 그거는 뭐야? 이 청구인의 주장, 검토하는 본안 심리에서 판정할 문제지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문이 이렇게 짧아. 처분청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즉 달리 말하면 처분청이 처분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그는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져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본안 심리의 문제입니다.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지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소송 요건. 요거 중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소송 요건 충족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있든 없든, 첫째 문장,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법원이 알아서 조사 판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셋째 끝에 화살표다음에 처분청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은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이 결국 위법인가 아닌가에 관한 판단의 문제로서 그건 본안 심리에서 결정할 문제지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 그거 꼭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재판 관할 나왔는데, 관할법원 중요합니다. 재판 어디서 하느냐? 자,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면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잖아. 근데 소송은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1심, 2심, 3심. 그래서 자, 그냥 왼쪽에 신급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뭐 이런 용어 신경 쓰지 말고 그 내용으로 봐. 내용 보면 방가를 보면 원칙 행정소송 3심제로 합니다. 3심제, 여기서 그냥 3심제로 재판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방가를 보면 3심제로 안 하고 2심제 또는 단심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2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에 의해서 딱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로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원칙은 3심제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관할의 항목에서 내용 봅니다. 자, 방가를 1번 중요해요. 자, 첫째 줄 1심 법원 어디라고? 1심 법원. 중요한 그 동그라미처럼 피고가 이제 처분한 행정청, 피고가 처분청이야.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그 첫째 줄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디라고? 피고. 요게 시험 문제 낼 때 소송 제기하는 국민, 즉 원고 측의 원고라고 바꿔 나오기도 해요.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응?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말하지만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 서울 이외의 지역은 행정법원이 없어서 그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해요. 지방법원 본원. 응? 합의부에서. 그래서 그냥 첫째 줄 피고가 중요한 단어. 1심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응? 1심. 자, 그 다음에 방과로 2번을 보면 말이 좀 길잖아. 중앙행정기관. 기니까 중앙행정기관만 밑줄.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 응? 중앙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소송은 어디서 재판할 수 있대? 마지막 셋째 줄.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거기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응? 그러면 이걸 분석해 보자. 대법원 소재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대법원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응? 그러면 서울 지역에는 행정법원이 설치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중앙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다 제기할 수도 있다. 그지? 그러면 1과 2를 분석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자. 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 이 서울에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A에게 뭔가 불이익한 처분이 행해졌어. 응? 자, 그러면 A 어디다가 소송 낼 수 있지? A 어디다가 1심 재판 청구 어디다가 할 수 있어? 방가로 1번에 의하면. 응? 피고가 누구야? 그럼 A가 원고, 응?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그치? 보건복지부. 그러면 1번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재지 어디니? 이거 장관이 민간인으로서 실제 사는 집 말고 보건복지부가 어디에 있어? 응? 네, 저 세종으로 내려가 있어. 응? 그치? 세종에 가 있잖아, 세종.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종시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이에요. 응?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 대전지방법원에다가 소송합니다. 응? 즉 피고가 세종시의 소재였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피고가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 없는 것은 지방법원이 재판해요. 1심 대전지방법원이 1심 재판해요. 응? 그런데 2번, 방가로 2번 어디다가 할 수도 있어. 얘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이 가리키는 건 권한을 전국에 권한 행사하는 기관이 중앙자가 붙는 거야. 응? 전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에 소재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이야. 그럼 어디다가 또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야? 대법원이 소재하는 행정법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낼 수도 있고 또는 어디다 내도 돼? 서울행정법원에 내도 돼. 응? 그죠? 꼭 대전지방법원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그지? 그럼 만약에 A가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어. 응? 그러면 여기서 1심 재판할 거 아니야? 판결 나오면. 근데 판결에 졌어. A가 졌어. 그러면 나 이거 1심 판결에 승복 못해. 그럼 난 더 싸워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고등법원에 이제 2심 청구할 수 있어. 고등법원에 그러면 이 2심 청구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항소라 그래. 항소. 2심 청구하는 걸 항소한다 그래. 응? 그럼 어디서 2심 할까? 대전에도 고등법원이 있어요. 응?
대전고등법원이 2심 청구를 받아서 똑같은 사건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판결 내렸는데 이 판결 또 줬어. 그러면 다시 어디 갈 수 있어? 마지막으로 대법원. 그지? 이 대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걸 상고라는 표현을 써요. 상고. 하여튼 용어가 그래. 응? 그래서 그냥 외울 건 아니고 2심 청구하는 건 항소, 3심 대법원에 청구하는 건 상고 이렇게 부르고 이걸 합쳐서 이제 상소라고도 합니다. 응? 네, 하여튼 복잡해져. 근데 만약에 이 A가 대전지방법원 뭐 재판하려고 대전까지 내려가는 거 짜증난다. 응? 그럼 A가 어디다 소송을 내도 돼? 1심 재판을 서울지방법원에 내도 서울행정법원에 내도 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똑같이 판결 나왔어. 승복이 안 돼. 졌어. 그럼 항소. 그럼 항소 어디가 재판할까? 서울고등법원이 재판하는 거야. 응?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면 또 대법원 상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이렇게 3심까지 받아볼 수 있어.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가지고 하는 거지만 소송은 이렇게 3번까지 가능해. 응? 같은 문제를 놓고. 응? 자, 이런. 그 다음에 단가로 3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한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한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지? 이렇게 말이 길어. 그래서 좀 줄이면 어떻게 돼? 토지 등 하여튼 부동산, 응? 말 길어. 그냥 부동산과 관련되는 처분이래.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있어요, 없어요? 본인 명의 땅이 있어, 없어? 땅 없어? 응? 그 본인 명의 땅이 지금 인천에 살지만 본인 명의 땅이 저기 어디 있다고 할까? 응? 서울에 땅이 있다고 쳐봐. 응? 행복한 상상. 서울에 땅이 있어. 그러면 서울의 땅과 관련돼서 서울시장이 서울에 있는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본인한테 무슨 처분 내보낼 수 있어요. 본인은 인천에 사는데 본인 땅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 땅과 관련된 처분은 서울시장이 내보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소송을 어디다 할 수도 있습니까? 응? 1심을. 그 부동산의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다 제기할 수 있지. 그치? 응? 그러니까 이제 경우가 있죠. 내 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예를 들기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땅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시장이 뭔가 땅과 관련된 처분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인천시장이 뭐 어떻게 처분할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거는 글쎄 모르겠다. 하여튼 그 인천시장이 그 땅과 관련된 어떤 처분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인천시장이 피고잖아. 처분한 자가 인천시장이면 인천시장이 소지하는 인천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여기는 인천도 지방법원 있나 없나? 있지. 인천에 지방법원이 있죠. 응? 있나? 수원으로 가야 되나? 인천에 지방법원 있을 것 같은데? 있나? 있다고 가정하면 인천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낼 수도 있고, 그지? 그 땅이 소지하는 곳은 서울이라면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에다 1심 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끝에 가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응? 그러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처분의 대상인 부동산이 소지하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내지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응?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1번 기본 원칙은 처분을 한 행정청, 피고인 처분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가 처분청이야. 처분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내지 지방법원에 1심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러나 2번과 3번처럼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 그쪽 법원에다가 1심을. 응?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돼 있는 건 아니지. 응? 그래서 일단 요거 시험에 곧잘 쓰이니까 알아두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 취소송 어디서 1심 재판하느냐는 전속관할이 아니다. 반드시 어디서만 전적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금도 이게 법조문 보면 전속관할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임의관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A가 뭐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니까, 이 보목주민이 그럼 대전지방법원에 재판하지 말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상호 합의해가지고 그 재판할 곳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있는데 그런 거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전속관할이 아니라 임의관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정해서 원고 피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어디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재판을 청구한 곳에 그냥 아무 이의 제기 안 하고 거기서 응하면 그럼 거기서 재판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지. 이런 응소관할 뭐 그런 제도가 적용된다. 행정소송에도. 그지? 뭐 이렇게 여기 부분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사물관할 이런 건 따로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행정소송은 여러분 재판할 때 간단한 사건은 한 사람의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도 있어요. 가벼운 사건. 뭐 그 경범죄, 뭐 형사 재판에서도 그렇고 민사소송도 1심 재판 이 단독 판사가 합니다. 간단한 사건은. 근데 행정소송 사건은 세 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냥 행정소송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읽고 나면 중요한 게 뭐야? 그 토지관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야. 그렇죠?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니까 이제 관할 법원의 이송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렇게 어디서 1심 재판을 한다 하는 걸 알았는데, 그죠? 국민이 엉뚱한 데다 낼 수도 있잖아. 1심 재판 최소한 어디에 돼? 지방법원부터 1심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고등법원에다가 바로 재판을 처음 청구를 했어. 1심 재판을. 그럼 잘못 제기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관할법원 이송. 외우지 말고 읽어봐.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국민 측에서 원고 측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했대. 그리고 신급을 달리한다는 얘기는 지방법원에다 소송을 내야 되는데 고등법원에 갖다 낸 거야. 응? 그러면 소장을 받은 고등법원 측은 어떻게 된대? 응? 관할권이 그죠? 그 둘째 줄 끝에 수소법원은 그지? 수소가 한자로 받을 숫자, 소송을 받은 제기받은 법원 측은 결정을 내려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 뭐 외울 건 없어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이 이게 이제 잘 모르고 엉뚱한 데다 소장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 재판을 거절하진 않고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나가세요.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밑줄. 이때 1번과 연관해서 사건이 이렇게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이 된 경우 그때 이송된 때부터 즉 소송 제기는 그럼 언제부터 한 거로 치느냐? 소제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관할권 즉 재판 권한이 있는 법원이 이송받은 때 소송 제기가 된 거로 그때부터 소송 제기가 된 거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응? 알아두고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1번, 2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 많겠지. 여기서 보면은 거기 1번에 보면 넷째 줄 뭐가 나왔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될 사건인데 이 원고가 잘못 알고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냈대. 응? 민사사건 재판하는 그 법원에다가.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민사소송 사건을 제기받은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대?
야, 소송 잘못 제기했어. 재판 거절.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되고, 응?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응? 핵심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어떻다고?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국민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 응? 맨 밑에 줄 1번 판례. 이거 부적법한 소송이라 해서 재판 거절하는 각하 판결을 내릴 게 아니라, 응? 관할 법원에 이송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응? 국민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응? 2번도 그 얘기고. 그렇지? 응?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1번 판례 그게 간단하게, 응?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또 뭐가 나왔나 보죠?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용어 자체가 관련 청구 소송이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관련 청구 소송 이송과 병합. 그런데 이송은 이제 권한 있는 다른 법원으로 보내주는 게 이송이고, 병합은 합쳐서 이제 청구하거나 병합 심리하면 합쳐서 법원이 심사하는 걸 말해. 응?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 자, 우리가 이제 경기도 안산시장이 A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자, 원칙론으로 가면 A가 원고, 응?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응? 피고는 안산시장. 그러면 1심 법원은 원칙적으로 어디가 되는 게 원칙이지? 1심 재판 어디서 하게 돼 있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지역의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 없으면 지방법원. 그러면 안산시장이 피고니까 이 안산시 지역을 관할하는 그 지방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야. 응? 그럼 여기서 이제 수원지방법원이 1심 재판을 맡습니다. 여기서 지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돼요. 수원에는 고등법원이 없어요. 지방법원만 있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그죠? 행정소송으로 공권력 행사인 영업정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그지? 그런데 이 판결은 뭐만 내린 거지?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취소 여부만 판정하는 거지? 그런데 A는 또 뭐 또 받고 싶어?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자기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거야. 금전적 손해. 그래서 어떻게 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고 싶어. 응?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지? A가 또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손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응?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또 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시장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배상법 배웠잖아. 국가배상법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에서 손해 끼치면 누가 배상 책임자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서는 안산시장이 한 일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배상할 책임자가 돼요. 안산시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건 민사소송으로 하게 돼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마 이거는 꼭 민사소송은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라 안산시에도 지방법원 지원이 있어요. 지원. 지방법원보다 한 급 낮은 소규모 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있어. 거기서 재판하게 됩니다. 응?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안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수원지방법원, 법원 안산 지원, 정식 명칭은 이럴 거야. 응?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구역 내 또 지역마다 소규모 법원이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 보면 의정부 지방법원이 있어. 근데 거기다 옆에 큰 도시 또 고양시가 있어요. 그 좌측으로. 그러면 고양시는 의정부 지방법원 관할 하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이 있어요. 지원 소규모 법원이. 그래서 고양시는 또 자기네들도 지방법원 이 설치해달라고 또 민원 넣고 뭐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 안산 지원이 재판하죠. 여기는 행정소송 수원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응? 그러면 A가 제기하는 소송,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이쪽에다 제기하고, 응? 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안산 지원에다 청구. 응? 이렇게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따로따로 청구하면 비효율적이야. 다 뭘 검토하죠? 여기서는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지 위법 여부를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법이다 아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 이 영업정지 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수행 행위였는지, 그지? 이거 판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다 판정하죠. 그런데 생각해봐. 어쨌든 여기는 고의 과실도 더 하나 추가로 판정하지만 이거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도 또 심사, 이중으로 심사를 하잖아. 한 번만 심사해도 되지 않을까?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에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이중으로 심사한단 말이야. 여기도 심사, 저기도 심사, 그지? 그거 비효율적이다.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 여기서는 위법이 아니라는데 여기서는 위법이라 그러고 뭐 서로 엇갈리는 또 위법 여부의 판단을 내려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효율성이나 재판의 효율성이나 또는 서로 엇갈리는 판단 내려서 혼란을 주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A가 이렇게 여기다 이것도 제기하고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 군데로 몰아주는 거야. 한 군데로 몰아서 거기서 다 판정해라. 이게 이송제도야.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몰아줄까? 이쪽에서 이 안산 지원 쪽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이쪽에서 같이 재판하세요 하고 이쪽으로 몰아줍니다. 이쪽으로 보내줘요. 이게 이송이야, 이송. 응? 자, 이 이송 파트에서는 방향이 중요해. 시험의 포인트는. 절대로 이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니네가 판정해, 이쪽으로 보내주는 일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소송 있잖아. 이 어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이거와 연관돼 있는 관련 있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련 청구라 그래. 그래서 관련된 청구를 한 군데서 같이 재판하라고 몰아주는 제도, 그게 이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규정 보자. 뭐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1번 취소소송과 관련된 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판정을 함으로써 중복된 심사 이런 거, 또 재판 서로 엇갈리는 판단 내리고 이런 걸 방지해서 신속하게 재판 진행함으로써 하기 위한 이런 제도다, 이송제도라는 게. 그래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관련된 청구소송이란 관련 청구, 이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무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를 들어서 이게 영업정지가 아니라 세금 부과 처분 내렸다면 세금 부과 받고 A가 세금을 납부를 한 상태에서 세금 부과 취소해달라 소송하고 내가 낸 세금 반환해달라,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달라 청구하면 이게 모양새가 똑같아져요. 세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납부한 세금 반환해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해. 근데 이럴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관련 청구 소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외울 건 아니에요. 응? 관련 청구라는 게 뭔 말인지 대충 이해하면 돼. 처분과 관계, 소송 대상인 처분과 관계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등등등. 응? 자,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뒤에 가면 자. 제목이 관련 청구의 소송의 이송 그랬지? 자, 이송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어디서 어디로 이송하는지, 그 이송의 방향이 핵심이란 말이야. 응? 네,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없고 읽어보면 쭉 첫째 줄 읽어봐.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관련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돼 있잖아. 응? 이런 경우에 둘째 줄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아, 이건 저쪽에서 함께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인정하는 때는 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뭐야? 어디서 어디로 이송하는지가 중요하지. 두째 줄,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줄 쳐줘요.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그러니까 관련 청구소송을 받은 이 안산지원 측이 결정을 해서 어디로 보내? 셋째 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응? 알았죠? 그 부분이 그렇게 가야죠.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관련 청구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법원으로 관련 청구도 같이 재판해라 하고 이송.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취소소송은 딱 그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딴 데서 이 일반 민사법원 이런 데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걸 바꾼단 말이야. 문장을 그대로 쓰고 뭐만 섞고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관련 청구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 취소소송도 같이 재판해라 하고 이송할 수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바꿨나 봐요. 그 위치를. 그거만 유의. 그래서 이송 방향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쪽으로 이송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네, 그거만 잘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병합. 병합은 나는 뭐 법 규정 내가 많이 써놨지만 공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병합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되지? 이제 이 A가 이렇게 별도의 따로따로 소송을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해 놓은 경우에 이제 이송시키는 거지. 근데 A가 처음부터 소송을 낼 때 취소해달라고 소송하고 여기다가 못 두어요. 처음부터 제기했다. 합쳐서 청구를 해. 취소송 재판하는 법원이 손해배상 재판도 같이 해달라. 이거를 아예 손해배상 청구를 여기다가 취소송에다가 합쳐서 처음부터 제기할 수 있어요. 응? 이게 병합 청구하는 거야. 응? 처음부터. 그래서 A가 이거 영업정책은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 내려주고 손해배상 판결도 같이 해달라 하고 한 대 묶어서 청구하는 걸 병합 청구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그래서 법조문 세 줄 보니까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고 병합하거나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소송을 취소송에 계속된 병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뭐 문장은 세 줄 이렇게 있는데 간단한 거는 어디다 취소송에다 관련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합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된 겁니다. 응? 그런데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합칠 수 있어. 첫째 줄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켜요. 그러면 사실심이라는 용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용어상 사실심은 1심하고 2심, 2심까지가 사실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3심제로 할 때 3심 대법원 단계가 3심이야. 응? 우리 대법원이 재판하는 걸 3심 또는 뭐라고 하냐면 상고심이라고도 용어를 쓰고, 그거는 여러분 대법원은 뭐 판정하냐면 하급법원이 재판 제대로 했나 아니나 이거를 판정하는 데가 대법원이야. 그러니까 뭐 서로 공방 벌이고 이런 거 있잖아. 원고하고 피고 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뭘 잘못 위반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법 몇 조에 따라 영업정책 이거 사실관계 따지고 법 적용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해서 위법 여부 가리고 이거는 1심, 2심에서 이제 공방 벌이고 판정해. 그러면 대법원 올라가면 대법원은 이 고등법원 2심에서 재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제대로 했나 아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또 다시 당사자 얘기 듣고 막 이게 판정하는 게 아니고 하급법원이 재판한 걸 법대로 제대로 재판한 이것만 판정해. 그러니까 거의 대법원 가서 뒤집어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2심에서 확정한 거 그거 2심에서 재판 제대로 했다. 그럼 그냥 확정 나는 거야. 그냥 2심 판결이. 그래서 2심이 되게 중요해요. 응? 2심까지. 어쨌든 그래서 대법원 단계를 법률심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런 용어가 나올 때도 있는데 하여튼 들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
시간상으로는 언제까지 병합할 수 있는 거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사실심 2심 끝나기 전까지. 응? 그렇죠? 고등법원에서 판결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봐. 자, 이건 보자. 여러분 봐. A가 처음부터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처음부터 합쳐서 제기해도 돼. 그리고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면 원시적 병합이라고 한다. 응? 처음부터 합쳐서 청구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고 처음부터는 합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뭐만 청구했어? 취소 소송만, 행정소송인 취소해달라는 소송만 냈어. 취소만 내놓고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내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해져 가. 응?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같이 재판해달라고 해야지 하고 재판 진행 도중에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야. 나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판결해 주세요. 응? 이거 나중에 합쳐도 돼. 근데 나중에 합쳐도 언제까지 합쳐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늦어도 2심 끝나기 전에,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2심 판결 직전까지는 법원에다가 나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재판해 주세요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게 시간적으로는 사실심,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지? 그리고 취소 소송에다가 관련된 청구 손해배상 같은 걸 병합해서 이렇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상 처음부터 아까 그런 용어였어요. 처음부터 취소 소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랑 합쳐서 청구하면 원시적 병합이라고 부르고 그냥 듣고만 넘어가. 그다음에 처음에는 취소 소송만 제기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해주세요 하고 나중에 병합시키는 거 있지. 이거는 추가적 병합이라고 부르고 그런 용어가 쓰여. 근데 추가적 병합은 아무리 늦어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병합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문장 세 줄 됐지, 그지? 그래서 방가를 1번에 원시적 병합, 추가적 병합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것 같고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아까 봤는데 취소 소송은 피고가 누구지? 응? 피고가 안산시장입니다. 행정청이에요. 처분청. 응?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아까 피고가 누가 되는 거라 했어? 안산시. 행정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래서 피고가 다른 소송끼리도 병합이 가능해. 이게 좀 특징이야. 피고가 다른데 피고가 다른 소송도 하나의 재판 절차, 취소송 절차에서 같이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방가로 2번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넘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위에 세 줄하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방가로 3번이. 자, 방가로 3번에 두 줄 뭐라고 써 있어요?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될 말하자면 취소송, 응? 취소송도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송이래야 되고, 응? 말하면 여기서 여기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이렇게 부르면 이거를 둘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이렇게 병합 청구네. 이게 몸통이야. 꼬리로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관련돼 있다고 같이 재판에서 붙이는데 이 몸통이 요건을 못 갖춘 소송이라서 이게 요건 못 갖췄다고 각하 판결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가서 붙을 몸통이 없어. 그럼 얘도 병합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요건 갖춘 적법한 소송으로 제기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취소송은 요건 다 갖춰서 적법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을 못 갖추고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병합이 될 수가 없지. 그지? 둘 다 어떻게 돼? 다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해야 된다. 몸통도 꼬리도 다 각각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를 해야 법원이 받아들여서 같이 병합 심사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3번에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될 몸통에 해당하는 취소송 같은 항고 소송도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 되고 관련 청구도 역시 요구되는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둘 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청구를 해야 병합이
인정된다는 말이야. 당연한 얘기죠. 자, 관련해서 이게 판례 알아둡시다. 1번 되게 중요합니다. 1번. 응? 여기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이 1번, 2번, 3번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응? 자, 1번 볼까요? 자, 1번 일단 읽고 나서 분석을 해봅시다. 1번에 뭐라 했어?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고 또 취소해달라고도 청구하고 두 가지 다 해달라 청구하는 거 가능할까요? 자,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와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양립될 수 없는 청구래. 그래서 어떻게 된대? 응? 그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데. 야, 말이 어려운 말들이 나왔다,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비유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자, 어떤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자, 무효라고 확인해주는 판결도 내려주고 무효 확인 청구 또 해주고 무효라고 확인도 판결 내려주고 그리고 취소 판결도 내려달라. 내가 and라고 표현했잖아. 둘 다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있지. 무효 확인과 취소 둘 다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둘 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단순 병합. 여러분 그 둘째 줄에 있는 단순 병합이란 말 있지? 단순 병합이 둘 다 해달라는 거야. 무효 확인 판결도 해주고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도 해주고 취소 판결도 내려주고 두 가지 다 해달라. 이거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단순 병합 안 된대. 응? 그러면 이거 안 된대. 그리고 또 어떤 거 안 된대? 응? 그래서 end가 이게 단순 병합이라고. 둘 다. 그리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똑같지. 무효 확인을 해주든가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려주든가 또는 또는 취소 판결을 내려주세요. 응? 이거 아니면 이것 중에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대. 이게 여러분 교재에 써 있는 두 번째 줄에 뭐야?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란 말이야. 선택. 무효 확인을 해주든가 취소 판결을 내려주든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것도 안 된대. 응?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첫째 줄에서는 그 양립할 수 없는데 이걸 둘을 똑같이 놓고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해달라고 청구하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 어떻게 하는 건 가능하대? 자,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해. 그래서 이걸 무효 확인 청구를 이거를 말하면 여기는 주된 청구로 하는 거야. 여러분 책의 첫째 끝에 뭐라고 써 있어? 주의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주의적이라는 말이 주된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송하는 국민 측에서 무효를 확인받기를 원하는 게 주된 청구야. 응? 주된 목적은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건 어느 때지? 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할 때 무효로 되는 거잖아. 두 가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이 있을 때. 그치? 그런데 나는 무효라고 생각해서 무효 확인을 원하는 건데 무효 확인 청구를 했는데 혹시나 위법인 건 맞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는 아니다. 무효일 정도는 아닌 위법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무효 확인을 해달라는 게 주된 목적인데 혹시나 위법은 위법인데 무효로까지는 아니다. 무효까지는 아닌 위법이다 있을 때는 그거에 대비해서 뭐 하는 거야? 예비적으로 그러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응? 취소 청구를 이게 무효라는 주장이 안 맞을 때 위법은 위법인데 무효일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라고 나오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이거를 무효가 아니라고 나올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이렇게 청구.
요렇게 병합하는 거, 요렇게 두 합쳐서 청구하는 건 요건 가능하대. 근데 요거는 이거를 무효 확인과 취소를 동급으로 동렬해 놓고 둘 중에 아무거나 뭐 둘 다 이게 아니라 하나를 우선으로 하고 무효 확인하다는 걸 우선적인 청구를 하되 이게 아니면 취소라도 해달라. 응? 이거는 이게 이게 우선이고 이건 보충적으로 요렇게 합쳐서 청구하는 건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 자, 이해됐을 거야. 그래서 이건 가능. 요게 바로 첫째 줄에서 말하는 뭐라고?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의 병합이야. 요거는 허용되는데 이거 위에 것처럼 단순 병합 또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달라. 이거 선택적 병합 이건 안 된대. 이렇게 청구하는 거. 하나를 주된 거로 하고 다른 하나를 예비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청구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는 허용되고. 1번 꼭 알아둬야 될 판례. 그 다음에 2번은 뭘 말하지? 아까 우리 관련 청구 병합 얘기하지? 그러면 2번 분석하면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래의 항고소송이. 이게 몸통이지, 항고소송. 몸통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뭐 취소나 무효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각하된대. 여기까지 몸통이 각하돼 버려요. 요건 못 갖췄다고. 그러면 이 꼬리에 해당되는 관련 청구 소송이 가서 붙을 몸통이 없잖아. 그러면 관련 청구가 병합이 허용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응? 따라서 관련 청구로서 병합된 청구 역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치? 아니 꼬리가 가서 붙을 몸통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 그 병합이 허용될 수는 없는 거죠. 응? 그래서 병합시켜달라고 병합 신청받은 관련 청구도 역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응? 또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대? 3번 여기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뭐 했대? 취소 소송이 몸통에 해당하는 본체인 항고소송이지? 근데 거기다가 뭐 했대? 이 처분 위법인데 내가 납부한 돈이 있다. 그거 부당이득이다. 반환해달라고 청구했대.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관련 청구야. 그죠? 응? 그런데 소송 3심제까지 3번까지 가능하잖아. 지금 이거 1심 재판이야. 첫 번째 1심 재판인데 지방법원 판사가 뭐라고 인정했대? 지방법원 판사가 이 처분이 위법인 건 맞다. 응? 그래서 이 처분은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대. 근데 국가가 받은 돈 반환하는 것까지 판결할 수는 없다고 부당이득 반환 판결은 못 내리겠다고 1심 판사가 그랬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했다는 거지? 자,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뭔가 세금이든 뭐 보험료든 뭐 납부해라고 부가처분 받고 A가 납부를 했어요. 돈을 다 내놓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뭐 해야 돼? 취소해달라. 부가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병합시켰잖아. 이거 취소하면 납부한 돈 반환해달라. 그거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받아갖고 있는 거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합쳐서 청구를 했어요.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대? 이렇게 합쳐서 청구를 했더니 1심 법원이 맞다. 저 부가처분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취소 판결을 내렸대요. 취소 판결 내리고 그럼 취소 판결 내렸으면 이 부가처분은 취소돼서 일단 없어진 거니까 없어졌으니까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돈은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주라 하고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 건데 반환 판결을 또 같이 내려주면 되는데 1심 법원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것도 내려주면 되는데 자기는 지금 1심 재판을 하니까 이게 취소 여부가 확정난 건 아니다. 왜냐면 이 소송에서 진 행정기관 측이 판결에 승복 못해 고등법원 2심 올라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나와야 이게 이제 처분이 위법이니까 확정나고
그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지도 그때 가서 확정 나는 거니까 이거 부당이득 반환을 하고 판결까지는 못 내리겠다 이러면서 반환 판결을 안 내려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야, 1심 판사, 재판하는 판사, 너 이거 심사에서 부과한 처분이 위법이라 했냐면 취소 판결 내리고 그리고 받은 돈 반환하고 네가 판결 내려도 된다. 응? 그래 내리고 이거에서 승복 못하면 고등법원 올라올 거 아니냐. 고등법원 올라오면 또 고등법원에서 이 부가처분 위법인지 또 심사하고 만약에 뒤집을 수도 있다. 고등법원에서 부가처분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환해 준 거 다시 국가에 다시 납부해라. 또 이렇게 판결할 거고 대법원 올라와서 또 뒤집히면 그에 따라 가면 되는 거고. 응? 그래서 어쨌든 자 3번 보니까 그 두째 줄에 자 지금 이 사건 취소송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이 됐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제 인정 반환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인용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가 뭐야? 예를 들면 하급심 1심이나 2심 하급법원의 판결에서 하급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면 어떻게 돼? 반환해주라 같이 판결할 수 있는 거지. 응? 꼭 그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다. 요 마지막 끝에 보세요.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다. 확정 언제 난다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취소한다고 판결 나오면 그게 최종 확정. 아니면 하급법원 판결 나왔는데 취소한다고 판결 나왔는데 소송에서 진 측이 더 이상 상급법원에 청구를 안 하고 기간 지나버렸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최종 판결로 확정 나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확정이거든. 그럼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응? 하급법원 스스로가 뭐 하면 돼? 처분 취소시켰으면 받은 돈 반환이라고 같이 판결 내리면 되는 거지. 그 처분이 취소된다는 게 대법원까지 가든가 해서 확정 나야만 반환해 주라고 판결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급법원 스스로가 반환 판결 내려도 된다. 응? 그래서 3번도 시험에 한 두어 번 쓰였는데 핵심은 셋째 줄에 그 하급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그 처분이 취소 판결되면 충분하고 그런데 충분한 게 틀리게 만들면 충분한 게 아니라 그 처분이 취소되는 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반대로 낸단 말이야. 응? 꼭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하급법원 스스로가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취소 판결 내리고 받은 이득 반환하라 하고 바로 판결 내려도 된다. 그 뜻입니다. 응? 3번 알아두세요. 자, 1, 2, 3번이 중요. 예. 그 다음에 예. 자, 5번, 4번은 굳이 안 해도 되고 5번, 6번 보세요. 5번 보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 보자. 아이, 5번은 좀 넘어가도 되겠다. 6번 알아봅시다. 읽어보니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추가로 또 했지? 이게 추가적 병합, 아까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무효가 혹시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무효로 나오진 않는데 위법이 있다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취소 청구를 병합했대. 그죠? 그러면, 자,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 소송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거로 봐야 한다. 응? 이 결론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전제 조건이 이걸 이해하는데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 소송할 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때는 소송 제기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때는 소송 제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취소 소송을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하려면 소송기간 제한을 받아요. 처분이 있은 걸 안날로부터 90일 이런 것처럼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90일, 그러니까 이거 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지? 이거 취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먼저 전제. 영업정지 받고 A가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안날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했어요. 90일이 경과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죠. 90일 지나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불가증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취소해달라는 소송 제기 못해요. 해봐야, 소장을 내봐야 법원이 어떻게 했어? 90일 지났네? 요건 못 갖췄으면 각하. 재판은 진행 안 해요. 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취소 제기 못하지만 이거 90일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뭐 하죠? 무효 확인 소송. 응? 그러니까 소송 제기와 상관없이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가능해요. 응? 제기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송을 하고자 하는 A는 원래 목적이 이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까지는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믿어. 이건 위법 정도가 중대명백한 정도는 아니어서 무효는 아니라는 걸 알아. 이거는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알아. 그러면 얘는 취소송을 내야 맞는 거야. 무효 확인 소송을 내봐야 질 게 뻔해.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취소송을 내야 되는데 취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이미 기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꼼수를 썼어. 머릿속으로 꼼수를 부렸어. 먼저 무슨 소송을 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기간 제한 안 받으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취소송을 이거를 병합을 했대잖아. 그치? 병합 청구. 그러면 요 취소송이 병합되는 걸로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얘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90일이 지나기 전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지? 처음부터 취소송을 제기하면 얘는 소송기간 지나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효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해놓고 나중에 취소 청구를 병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취소 청구와 병합이 허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안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를 했어야 이게 병합이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90일이 지난 뒤에 취소 청구를 병합했으니까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허용하면 꼼수를 피워가지고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 법원의 심사에서 병합이 허용되면 중대명백한 위법은 없지만 그래도 경미한 위법이 있네? 무효 확인은 아니지만 취소해준다.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돼. 소송 취소해달라는 소송기가 지나버렸는데도, 그치? 꼼수를 피워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얘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놓고 나중에 취소라도 해달라고 병합 청구를 한 경우에 나중에 병합 청구한 취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애초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때 제기한 시점이 취소송 기간 내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취소 청구가 병합이 허용될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번 그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